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최근 보름 사이에 13% 하락해서 시가총액 10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원인은 2분기 아이폰 판매량인데요. 또 중국의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위가 샤오미, 2위가 화웨이로 나오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 내에 중국 브랜드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애플의 점유율은 3위로 밀린 데다가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애플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 시장 잡는 게 만만치가 않고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같고요. 게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 시장을 잡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혈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는 최근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증시는 대체로 비추세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14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6번째인 이 행사는 관광객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호텔, 식당, 쇼핑몰 이런 데에서 대폭적인 세일 행사를 하게 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또 같은 날 서울 광장에서는 K-팝 스타들이 나오는 K-팝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증시와 각 기업들의 중국 소비 모멘텀 다시 받을 수 있게 될지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전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살펴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호주도 악재도 부재한 가운데서 종목별로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에 따라 움직임 나타나고요. 특히나 현재 휴가 시즌이 글로벌적으로 좀 진행되는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 하루가 다르게 포지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상황 보시면은요. 오늘도 코스피 쪽에서는 변동성은 제한됩니다. 현재 아주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0.12% 정도. 0.1%의 하락 흐름 나오면서 20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5일 이동평균선 회복했고요. 오늘도 그 위에서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다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와 비슷하게 출발을 해서 9시 10분 구간 2030선 부근에서 고점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저점 역시도 오늘장의 변동폭이 10포인트가 안 됩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 거의 횡보 장세고요. 이어서 수급 주체별 동향도 보겠습니다. 어제는 쌍끌이 매수였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 포지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쌍끌이 매도로 하루 만에 포지션이 확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확실히 매도로 가닥을 잡은 쪽은 외국인 쪽인데요. 현재 외국인의 물량이 약 400억 원 가까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사실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상당히 제한적인 물량입니다. 6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이 상태로라면은 이제 매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인 듯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계속해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우리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함께 좀 보셔야겠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4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파는 것 대비로는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은 아닙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이 역시나 절반 정도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낙폭이 가장 깊은 쪽 보시면은 그동안에 좀 단계 잘 갔던 쪽이 쉬어갑니다. 은행 쪽 1.2% 정도의 조정 흐름이고요. 해당되는 종목들 낙폭이 한 종목에 깊게 나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1에서 2% 정도 제한적인 조정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는 오늘도 쉬어가고요. 증권과 전기전자, 금융순으로 1% 미만의 조정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통의 날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오늘 우리 증시 전반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재료 바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세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업종지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료품 업종지수가 1.3% 상승이고요. 종이목재 1%대. 유통은 장 초반보다는 약간은 좀 탄력이 둔화됐네요.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의류정밀과 비금속 광물이 0.7%대의 나란히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넘어가겠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오늘 14일부터 두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 메르스 때문에 좀 막혀있던 국내의 관광객들의 유치 다시금 물꼬를 트게 되는 것 아닌가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특히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좀 더 빠르게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좀 화장품주가 꼽히는데요. 이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기록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한국주철관 그리고 한국화장품이 12%, 16% 탄력 좋고요. AVCNC나 한국화장품제조 코리아나도 대체로 10% 안팎의 상승입니다. 쭉 보시더라도 오늘 화장품주 가운데서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코스온도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콜마, 코스맥스 흐름 양호합니다. 반면에 좀 사이즈가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이 견조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 분출하지 못했거든요. 오후장, 중소형 화장품주들을 따라가면서 함께 장대 양봉을 뽑아낼지는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드샵 쪽에 집중된 종목들이 보니까 탄력이 좋네요. 토니모리 8%대 상승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AVCNC도 로드샵, 미샤 업체죠. 9%의 상승 흐름. 이 밖에도 네오팜이나 바이오스마트 쪽도 흐름 상당히 양호합니다. 또 유통업체 최근 들어서 호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도 함께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통업체 가운데서도 이 면세점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쪽 흐름이 좋습니다. 신세계 쪽 6%대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함께 롯데 쪽에서의 반사이익, 면세점 모멘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봉 보시면은 반등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6%대 현재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현대백화점도 4%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면세점 사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보다는 롯데가의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세에서도 다소 좀 왕따가 되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2%가량의 조정 나오고 있고요. 워커힐 면세점 가지고 있는 SK네트워크스 현재 4%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동반해서 재료가 나타나면서 오늘장 흐름 양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죠. 실적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실적 발표가 나오는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올연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종목군 보시면은 한국토지신탁, 코웨이, 인터파크는 호실적 영향의 빨간불이고요. 반면에 파트로는 부진했다라는 평가 나오면서 오늘장 4% 정도의 조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현재 탄력은 다소 좀 둔화되는데요. 코웨이 10만 원권 부근에서의 흐름입니다. 과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레포트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코웨이입니다. 네, 어제 코웨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이 발표됐는데요. 오늘장에서 추천 종목으로 코웨이를 꼽은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증권사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리포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실적 리뷰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2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견조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그랬고요. 또 꾸준한 실적 회복과 배당금 지급액 증가를 통한 현금 관리가 개선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코웨이가 어제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그럼 2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5,5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1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분기 영업이익 성장은 견조한 국내 환경 렌탈 매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코웨이의 주당 현금 배당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잉여 현금 흐름이 2015년에서 2017년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보기 드문 이익 성장에 높은 배당 수익률은 덤, 이렇게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에 기대만큼 견고했던 이익 성장이라고 했고요. 또 높은 배당 수익률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의 촉매제가 될 거라 했습니다. 핵심 사업부인 렌탈 부분의 탄탄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타 사업 부분의 성장률도 회복되면서 양호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전망했습니다. 또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 성향 54%, 또 배당 수익률 2.4% 또한 매력적인데요. 네, 지배구조 특성상 배당 성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에 영향을 줄 거라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더욱 강해지는 렌탈 시장의 독보적 리더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한층 강해져가는 렌탈 시장 내 경쟁력이라고 꼽았고요. 또 시스템적인 강점과 또 신규 전략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코웨이의 핵심 경쟁력은 렌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가 제품군을 중심으로 한 신규 업체 진입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웨이가 신제품 출시와 오프라인 채널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웨이의 렌탈 매출액 현황 함께 보시죠. 네, 2분기 렌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약 360억 원인데요.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렌탈 판매뿐 아니라 신규 일시불 품목 판대까지 동시에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코웨이의 시스템적 경쟁력과 방어력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웨이의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71% 상승한 9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현재 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을 쭉 놓고 보시면은 리스트 상단에 아마 동일한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바로 이 STX인데요. 오랜만에 STX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STX는 24%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STX 엔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중공업도 현재 상한가 부근에서의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캔들 보시면은 모두 다 지금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뉴스가 있었습니다. STX 건설이 그동안에 2013년 5월부터 법정 관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2년 만에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내에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룹주들이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STX 이 그룹의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앞서서 STX 에너지가 먼저 팔렸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하림 쪽에서 인수한 STX 페노션, 세 번째로 STX 건설이 M&A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그룹주에 작용하면서 오늘장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지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빠르게 빠진 만큼 또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1%까지 오르네요. 현재 상승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1.08% 상승, 737.93포인트 구간 지나갑니다. 일단은 그동안에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 장대 양봉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늘장의 갭상승 출발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분봉도 보시죠. 갭상승 출발이고요. 분봉으로도 우상향 패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10시 구간대 접어들면서는 740선 부근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실까요?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다소 좀 부담스러웠는데 보시면은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기관 현재 18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다소 좀 소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현재 2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파네요. 현재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매물은 170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사실 화장품주가 가장 좀 두드러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서 이 부분은 짚어봤었고 개별적인 재료인은 헬스케어 관련주, 이 원격 진료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17년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전직 의사가 현재 내정돼 있는 모습입니다. 내정된 분은요, 정진엽 교수인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의 병원장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는요, 이 정 교수가 그동안에 이 원격 진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는 데 따라서 이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보시면은 인성정보가 4%대, 비트컴퓨터도 탄력 양호합니다. 유비케어와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나란히 1%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갑니다. 오늘 선물지수는 240선대 초반에서 역시 크게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이고요. 2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쪽에서 수급도 보시죠. 선물시장 현재 개인은요. 230계약 정도 제한적인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00계약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 15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현 선물 동반해서 매도 우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0시 공한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